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50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브레멘 음악대 따라하기입니다. 브레멘 음악대 따라하기는 1989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요르크 뮬러입니다. 여기에 글은 요르코 슈타이너, 그 다음에 그림은 요르코 밀러인데요. 요르코 밀러의 작품은 우리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책 속에 책 하는 작품으로 한 적이 있죠. 네. 이 작품의 특징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작품이 있었죠. 브레멘 음악대 하는 작품이 있었죠. 그 그림책에 대한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캐릭터가 광고에 등장했던 동물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어 이러면은 라코스테인가 그 회사의 옷 상표에 등장했던 악어 있죠. 그 악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동물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적어놨죠. 작가 소개요. 요르크 밀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하셨어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은 어떤 한 작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작가분의 전체적인 작품, 활동에 대해서 주시는 상이 안데르센 상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 아동문학상, 벌료냐 그랑프리 특별상 등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작품으로는 난 고민채로 있고 싶은데, 토끼들의 섬, 두 섬 이야기, 피터와 늑대, 브레멘 음악대 따라하기, 외다리 병정의 모험.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에 좀 어두운 면 있죠. 그 현실 이제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 도심에 우리가 현실 생활에 있어서 그 이면을 자꾸 이야기하고 거기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 그림책을 쓰시고 그림책을 그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르크 밀러는 옛날에 사진 작가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처럼 이제 작품을 그렇게 그리시는 게 사진 같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그리시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내용요. 광고 모델인 부엉이. 부엉이가 눈이 크잖아요. 밤에도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네, 그 부엉이는 선글라스를 광고하는 동물이죠. 캐릭터죠. 그래서 부엉이, 펭귄, 악어와 세계 야생생물 기금의 모델인 판다가 디즈니랜드에 가서 음악대를 만들기 위해 브레멘 음악대처럼 도망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문요. 친구들 생각에 광고 모델인 동물은 어디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광고 속에서? 현실 생활에 있을까요? 그 다음요. 친구들은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 주인공들은 어떤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만화 속에서 계속 살고 있을까요? 이게 진짜 있을까요? 아니면 허상일까요? 네. 앞표지와 뒷표지인데요. 앞표지 보면 브레멘 음악대 따라하기라는 제목이 있고요. 여기에 네 마리의 동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심이잖아요. 아주 화려하고 번화한 이 도심을 얘기하는데, 이 도심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느끼는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 이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 이 그림책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친구는 판다인데요. 판다 혼자서 뭐 하는 거죠? 이 도심에서, 이 어두운 도심에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판다 혼자
지금 단독 행동을 하는 걸로 보여요. 면지. 여기가 지금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텔레비전에 시작하면서 옛날에 우리 텔레비전은 초기에 직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속에서, 예, 텔레비전을 뜯어보면 텔레비전에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도. 그러면 그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텔레비전 속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자, 여기 지금 가상 속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이런 텔레비전입니다. 지금부터 가상이 시작됩니다. 하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소표지인데요. 브레멘 음악대 따라하기 하고 텔레비전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부엉이는 선글라스 회사의 광고 모델이에요. 벌써 여러 해째 부엉이 선글라스를 온 나라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지요. 이제 주인은 부엉이를 책 광고에도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엉이는 또다시 새 일을 떠맡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었거든요. 부엉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뮬러와 슈타이너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달아나기로 마음먹었지요. 네, 뮬러와 슈타이너가 누구였어요? 작가였죠. 이 두 분의 작가가 하는 광고회사를 얘기해요. 광고회사에서 그네들이 만들어낸 가상이죠. 그 가상 속에서 지금 달아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떻게 달아나야 하는지는 그림 형제의 동화를 읽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림 형제의 동화 중에 브레멘 음악대가 나오죠. 그래서 부엉이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그림 형제의 동화 브레멘 음악대를 한 번 더 꼼꼼히 읽었어요. 꼼꼼히 읽고 그대로 하려고요. 네, 부엉이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했어요. 책을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어. 같이 길을 떠날 친구를 찾아야 해. 주인을 위해 상표 노릇하는데 실증난 게 나만은 아닐 거야. 그런 친구들에게 같이 도망치자고 해야겠어. 루입제시의 운동복 상표 노릇을 하는 아거나 쉬키 회사의 냉장고를 광고하는 펭귄도 있잖아. 아름다운 큐츠 부인의 환경보호 의식을 널리 알리는 늙은 판다도 있고 말이야. 이런 친구들과 함께라면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부엉이는 안경을 벗고 깃털을 곤두세운 다음 용기를 내어 소리쳤어요. 이봐 친구들, 다들 내 말 좀 들어봐.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일단 들어보면 아무도 싫다고는 못할 거야. 그러자 누군가가 하품을 하더니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야, 넌 잠도 없니? 무슨 생각이 떠올랐기에 점잖게 자는 동물을 버릇없이 깨우는 거야. 저녁에 자는 잠이 진짜 꿀맛이라는 거 몰라? 늙은 판다가 투덜거리며 서랍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광고용 동물들이 말할 줄 안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야. 판다는 시무룩한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지요. 오히려 그 반대인걸? 말할 줄 아는 동물만이 자기 삶을 제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넌 밤낮 큐추 부인의 상표 노릇만 할 거니? 스스로 네 삶을 꾸리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힘으로 성공하자고. 사실 나도 좋은 세월은 다 끝났어. 판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어제 큐추 부인이 비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늙은 판다는 지긋지긋하대. 그것 봐. 언제까지 두 눈 질끈 감고 모든 게 잘 되어 가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할 수는 없어. 부엉이가 소리쳤어요. 눈을 질끈 감느니 마느니 하는 게 대체 누구야? 어디선가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악어가 제도용 책상에서 긴 주둥이를 쳐들었지요.
도망치는 거라면 나도 빠질 수 없지. 오래전부터 우리 주인이 나를 대하는 게 영 평편없어. 나를 다른 회사에 팔아 넘기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말이야. 부엉이도 소리쳤어요. 정말이지 사람들은 은혜라는 걸 몰라. 하지만 우리가 뭉치면 강해질 수 있어. 사람들한테 호락호락 휘둘리지 말자. 말이야 쉽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야.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판다가 걱정스러운 듯 도리지를 쳤어요. 그건 이 책에 다 나와 있어. 물론 이야기를 조금 바꾸기는 해야지. 우리 디즈니랜드로 가서 음악대를 만들자. 부엉이가 말했어요. 그거 참 기막힌 생각인데? 그 사이 잠에서 깬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펭귄이 맞장구 쳤어요. 나도 더는 사람들한테 냉장고를 광고하고 싶지 않아. 고귀한 이 몸이 하기에는 고된 일이거든. 그런데 디즈니랜드를 어떻게 찾아가지? 어쩌면 디즈니랜드도 랩제시나 큐추 부인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지도 몰라. 판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바보! 넌 왜 뭐든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니? 디즈니랜드에 가면 우린 아주 편해질 거야. 우리가 일하는 만큼 대접받을 거라고. 부엉이가 소리쳤어요. 악어와 펭귄도 부엉이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어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그날 밤에 도망치기로 했지요. 30분 뒤 야간 경비원이 사무실을 돌기 시작했어요. 부엉이와 판다와 악어와 펭귄은 잽싸게 경비원 옆을 지나 사무실에서 빠져나왔어요. 동물들은 콩닥거리는 가슴으로 승강기 옆에 서서 펭귄이 승강기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거리로 나왔지요. 도시 한복판은 동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신없었어요. 자동차들이 줄줄이 지나가고 길에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서 있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 곁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누구 하나 동물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신기할 것도 놀라울 것도 없었어요.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광고에서 보아 부엉이와 악어와 펭귄과 판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이 동물들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거나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도 많았어요. 차에 판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동물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도시 한복판을 지났어요. 곧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 이르렀지요. 악어는 주인 없이 버려진 주유소 앞에 배를 깔고 엎드리더니 헉헉거리며 말했어요. 이봐 친구들, 너희는 힘들지 않니? 물론 다른 동물들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사람들에게 안겨 다니거나 차에 실려 다니느라 걷는 연습을 할 새가 없었거든요. 이 정도로 뭘 그래? 동화책에 나오는 개는 절대 지치지 않는다고. 부엉이가 툴툴대며 말했어요. 알았으니까 떼떼거리지 마. 이 신경질쟁이야. 이렇게 서둘 거 뭐 있어. 조금 쉬었다 가도 나쁠 것 없잖아. 악어가 대꾸했지요. 너 말 한번 잘한다. 난 끔찍하게 더워. 열이 나서 죽겠어. 펭귄도 끙끙 앓는 소리로 말했어요. 오로지 판다 말이 없었어요. 판다는 머리를 팔에 묻은 채 오래전에 길바닥에 뻗어버렸거든요. 자, 여기 2페이지입니다. 부엉이는 지쳐있는 친구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디즈니랜드에 가서
우리가 고생한 만큼 넉넉히 보답을 받으면 돼. 너희들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뭘 연주할지 생각해 봤니? 부엉이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회에서 피아노 치는 자기 모습을 상상했어요. 난 록밴드 보컬이 될 거야. 악어는 코를 찡긋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흉내를 냈어요. 펭귄은 키보드를 맡고 부엉이 너는 전자기타를 맡아. 판다는 드럼을 치면 딱 맞겠어. 판다는 힘이 세고 끈기도 있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 넌 내가 마이클 잭슨이라도 되는 줄 아니? 판다가 고개를 들며 웅얼거렸어요. 나는 포크 음악을 하고 싶어. 세상에 포크 음악보다 좋은 건 없단 말이야. 난 평범한 기타를 칠 거야. 그것 말고 아무것도 안 해. 잘들 알아두라고. 이거는 민속 음악이에요. 포크송을 얘기하죠. 그냥 포크 음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네요. 포크 음악이라고? 펭귄이 몸을 떨었어요. 난 포크 음악이란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져. 탱고를 해야지. 탱고를. 얼마나 멋져. 달 밝은 밤 바닷가에서 반짝이는 아코디언을 연주한다 이 말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로 그때 동물들의 머리 위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에소 조유소의 간판 노릇을 하는 호랑이였죠. 이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간판이 없으면 아무도 에소 조유소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호랑이가 동물들에게 으르렁거렸어요. 길을 잃고 여기까지 와서 음악에 대해 수다를 떨다니 정신들이 있는 거야. 너희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내 꿈나라지. 너희들의 꿈나라가 아니야. 너희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 그러자 판다가 벌떡 일어섰어요. 판다는 무슨 일이든 나쁜 쪽으로 생각했지만 일이 어려워질 때면 용감해지곤 했어요. 판다는 힘찬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공기나 더럽히는 저런 녀석 얘기는 듣지 마. 저 녀석이 보는 건 밤이나 낮이나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디즈니랜드가 있으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도 있다는 걸 저 녀석이 무슨 수로 알겠어. 좋았어. 네 말이 맞아. 판다. 악어가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우리처럼 반란을 일으키는 동물들은 저런 광고용 호랑이 말에 겁먹지 않아. 우린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른 친구들도 악어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동물들은 서로 생각이 같다는 걸 알고 힘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따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니 멀리 건물 한 채가 보였어요. 그 건물에는 유난히 불이 많이 켜져 있었지요. 동물들은 서둘러 그 건물로 다가갔어요. 건물 앞에 이르자 부엉이가 벽의 툭 튀어나온 곳으로 날아올라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친구, 뭐가 보이니? 펭귄이 잔뜩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부엉이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잭벌레 부엉이는 험상궂은 남자들이 커다란 탁자 앞에 둘러앉아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했어요.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허리춤에 곤충을 찬 강도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집에 강도 같은 것은 없었어요. 실망한 부엉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대답했지요. 브레멘 음악대 이야기 한물 같나봐. 강도들 집이 옛날이랑 딴판인걸? 악어가 투덜댔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우리도 옛날 동화에 나오는 동물이랑은 다르잖아. 안 그래?
부엉이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강도들이 꼴사납게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아니라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고 아름답게 생일잔치 하는 모습을요. 악어가 또다시 투덜댔어요. 다를 게 뭐가 있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케이크 있는 대로 갈 수 있는지나 말해줘. 꼭 옛날 이야기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부엉이가 말끝을 흘렸어요. 부엉이가 책에서 읽어 기억하고 있는 게 맞다면 이제 동물들이 강도 집에 쳐들어가 강도들을 몰아낼 차례였거든요. 부엉이가 설명하자 펭귄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더니 그게 어디 말처럼 쉽겠느냐고 풀이 주고 말했지요. 그러나 큐추 부인네 집에서 넓고 깊게 생각하는 법을 배운 판다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판다는 펭귄을 자기 등에 태우고 자기를 꽉 잡으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소방용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지요. 브레멘 음악대 해가 해낸 일이라면 우리도 해낼 수 있어. 지금 바로 해보는 거야. 판다는 목에 힘을 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시작해 볼까? 악어가 말하며 손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부엉이는 친구들이 솜씨 좋게 사다리를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무사히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동물들은 브레멘 음악대가 그랬던 것처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악어는 앞발을 창턱에 올리고 판다는 펭귄을 어깨에 태우고 악어 등 위에 올라섰어요. 마지막으로 부엉이가 파드닥 날아올라 펭귄 머리를 딛고 섰지요. 이렇게 동물탑이 쌓아지자 동물들은 모두 씩씩거리고 깨깨거리고 툴툴거리기 시작했어요. 곧 부엉이가 신호하자 동물들은 일제히 휘황찬란한 거실로 뛰어들었어요. 동물들은 자기네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동물들이 멋진 거실인 줄 알았던 널찍한 방은 알고 보니 방송국의 회의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방송국 국장은 생일을 맞은 여직원을 놀라게 해주려고 깜짝 생일잔치를 준비한 거였어요. 생일잔치를 위해 케이크도 마련하고 젊은 남자 배우 한 사람도 초대했지요. 그때 남대없는 비명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자 잔치를 하려고 모여있던 방송국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화성인이 방송국 덮치기라도 한 줄 알았어요. 자, 여기 이 페이지입니다. 이윽고 놀란 가슴을 가라앉힌 방송국 사람들은 방 안으로 뛰어든 동물들을 알아봤어요. 이 친구는 쉬키 회사의 냉장고 펭귄이 분명하오. 국장이 아직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이 친구는 광고에 나오는 판다네요. 여직원이 소리쳤어요. 안녕하십니까 동료 여러분. 젊은 남자 배우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굳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동물들의 표정이 어찌나 심각해 보이는지 여직원이 더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국장과 배우도 따라 웃었지요. 세 사람은 서로 등을 치고 배를 잡으며 웃었어요. 하도 웃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부엉이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눈을 굴리고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쳤죠. 부엉 부엉.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세 사람은 동화책에 나오는 강도들처럼 도망갈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거든요. 동화책에 나오는 강도들은 까무라치게 놀라 목숨을 건지려고 숲으로 달아났는데 말이에요. 마침내 부엉이는 몹시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이 대목에서 필요한 건 도망가는 거야. 누군가가 도망을 쳐야지. 안 그러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여기 이 사람들은 도망칠 생각이 없나 본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망가자.
부엉이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푸드득 날아올라 방을 빠져나갔어요. 다른 동물들도 부랴부랴 부엉이를 따라 나섰지요. 동물들은 재빨리 긴 복도를 지나 빨간불이 켜진 문 쪽으로 갔어요. 동물들은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네 길을 가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판다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어떤 남자 곁을 재빨리 지나쳤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 남자 곁을 지나갔지요. 동물들이 다다른 곳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밝혀진 무대 한가운데였어요. 동물들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부엉이가 소리쳤어요. 불 좀 꺼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펭귄은 자기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주려고 쉽게 회사에서 배운 속담을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시작이 반이 됐어. 우린 벌써 시작을 했으니까 반은 된 거나 마찬가지야. 펭귄은 이 말을 하다가 그만 전깃줄에 걸려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부엉이는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 방송국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부엉이는 한쪽 날개로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촬영기사를 가르치고 다른 한쪽 날개로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가린 채 말했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겁을 좀 먹었나 봐. 이 사람이 상자 뒤에 숨은 거 보이지? 땀까지 흘리고 있는걸. 악어가 대답했어요. 이제 본부를 우리가 차지해야 돼. 그럼 일이 우리 뜻대로 될 거야. 부엉이가 소리쳤어요. 부엉이는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펭귄과 악어와 함께 촬영 감독이 일하는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동물들은 방송국을 어수선하게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가 불쑥 나타나 방송을 방해한 것이 훨씬 더 문제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동물들이 막 감독을 놀래주려고 할 때 동물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서둘러! 어서! 방송을 끝내! 국장이 몰래 동물들을 뒤쫓아온 거예요. 국장은 동물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소동을 그만 끝내고 싶었어요. 자, 여기 2페이지입니다. 국장은 의자에 앉아서 말했어요. 이봐, 친구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누가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너희 친구 판다는 무대 위에서 즐거워하고 너희 셋은 이 방에서 느긋하게 여유 부리고 있는 거 보니 우리 방송국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온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그 순간 부엉이는 습격이 실패하고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부엉이는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와 친구들은 여러 해 동안 주인을 위해 묵묵히 일했지만 주인들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자기네를 찬밥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우린 도망치기로 한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악어가 말했어요. 동화에 나오는 브레멘 음악대처럼요. 펭귄이 덧붙여 말했지요. 그런데 모든 게 잘못되고 말았어요. 부엉이가 소리쳤어요. 천만에! 국장이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어요.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반대지. 난 너희 이야기를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 내 직업이 뭐니? 텔레비전 방송국 국장이잖아. 너희를 내 프로그램에 넣어줄게. 너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야. 너희 이야기는 아주 근사해. 다만 이야기가 너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끝나게 되겠지만 말이야. 어떻게 끝나는데요? 부엉이가 물었어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건 너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야. 같이 무대로 가자꾸나. 판다도 내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국장이 말하며 조정실을 나섰지요. 모두가 무대에 모이자 국장은 손을 높이 들고 소리쳤어요.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우리의 새 식구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선글라스 부엉이로 더 알려진 부엉이 친구. 랩제시의 운동복 상표 악어,
쉬키 회사의 냉장고 펭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광고에 나왔던 판다를 소개합니다. 큐츠 부인이 손수 그린 판다 그림이 광고에 쓰였죠. 이 동물 친구들은 자기네 이야기를 다룬 연속 방송물에 출연할 것입니다. 첫 방송에서는 이 친구들이 그림 형제의 동화에 나오는 브레멘 음악대를 따라하다가 우리 방송국에 오게 된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악단 연주자들과 기술자들, 촬영 기사들이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오래오래 손뼉을 쳤지요. 악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펭귄은 부리를 오른쪽 날개 밑에 수줍게 묶고 화려한 앞날을 생각했지요. 하지만 부엉이는 이렇게 빨리 처음에 뜻을 접고 다시 낯선 사람 밑에 들어가 일할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했지요. 하룻밤 자면서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린 스스로 뭔가를 해볼 작정이었어요. 디즈니랜드에 가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음악대가 되려 했다고요. 그 말을 들은 국장은 크게 기뻐하며 두 팔을 번쩍 들었어요. 대단하구나. 정말 멋져. 우린 첫 방송 제목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디즈니랜드로 가는 길. 엄청난 인기를 끌겠는걸? 너희 옛 주인들은 너희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 같이 영화도 만들어보자. 부엉이 내가 주인공을 맡아. 넌 아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영화배우가 될 거야.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게 하나 더 있단다. 너희가 벌써 온 나라에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해질 수 있어. 그걸 할 수 있는 건 텔레비전 뿐이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요란하게 손뼉을 쳤어요. 이렇게 해서 국장은 부엉이의 말을 얼버무리고 자기 계획에 부엉이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어요. 들뜨고 유쾌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판다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 누구도 판다에게 내 뜻은 어떠냐고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친구들은 판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기타를 들고 문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야, 판다, 너 어디 가니? 악어가 물었어요. 발길 닿는 대로 삶을 찾아 떠날 거야. 판다가 대답했죠.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찾을 건데? 부엉이가 다시 물었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그게 뭔지 알려면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 봐, 말을 많이 했더니 내 입이 아주 따뜻해졌어. 난 그만 여행을 떠날래. 판다는 이 말을 남기고 길을 떠났죠. 남은 친구들은 오래 슬퍼하지 않았어요. 국장은 부엉이와 악어와 펭귄을 방송국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동물들의 이야기와 계획을 설명했어요. 부엉이, 펭귄, 악어 세 친구는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어요. 세 친구는 텔레비전에 나간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들지 않았지요. 그리고 길을 떠난 판다 대신 들어온 분홍색 표범은 판다보다 판다 연기를 훨씬 더 잘했답니다. 자, 여기에 분홍색 표범이 들어왔고 판다는 통기타 하나를 메고 길을 떠나죠. 자, 판다가 어느 광고에서 등장했던 친구라고 했죠. 예. 환경보호단체인 세계 야생생물 기금이에요. 그러면 야생생물을 위한 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판다는 야생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것보다는 이 판다는 자기가 원래 생활했던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기타를 들고 나가는 거죠. 자, 여기가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야기가 무척이나 길었는데요. 우리가 브레멘 음악대를 이렇게 광고에 등장했던 동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리고 무대를 방송국으로 옮겨서 방송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그들이 가상현실, 가상 속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라 하는 거를 이어서 가상을 다루고 있는, 네, 방송국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는, 그 방송국에서 하는 일을 또 엿볼 수가 있었죠.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